어렸을 적 많은 사람들이 공룡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한창 호기심이 많을 시기였기도 하지만 그 시절 공룡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던 영화가 있었죠. 쥬라기 공원 1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아이벨을 발톱으로 갈라버리고 벨로시랩터 화석에 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그랜트 박사인데요. 현재 연인이자 고식물학자인 엘리와 함께 화석을 발굴 중이었던 그랜트에게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발굴 현장을 다 망쳐버린 손님을 혼내주려 들어왔지만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doing in here? Hey, we were saving that. For today, I guarantee it. 노인의 이름은 해먼드이며 여태까지 이들을 후원해왔던 인젠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해먼드가 갑작스럽게 그들을 찾은 이유는 자신이 곧 개장할 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허가를 위해 전문가들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앞서 해먼드는 그들을 공원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발굴 작업이 우선이었던 그랜트는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I'm sorry, this isn't possible. Compensate you by fully funding your dig And this is a very unusual time. for a further 3 years. Where's the plane? 그렇게 그랜트는 엘리와 수학자 이안 말콤, 변호사 제나로와 함께 공원이 위치한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공원이 위치한 섬은 코스타리카의 이슬라 누블라라는 섬이었는데요. 이 섬을 통째로 사용할 만큼 공원의 면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큰 면적에 이상하리만큼 삼엄한 경비. 해먼드는 그들에게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착한 일행들을 반긴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공룡이었습니다. 해먼드의 공원은 사실 공룡을 전시하는 공룡판, 사파리 동물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We're gonna make a fortune with this place. 그렇다면 멸종했을 터인 공룡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수억 년 전 공룡의 피를 빤 모기가 나무 수액에 갇히고 그 수액이 굳어서 생긴 화석에서 보존된 공룡의 피를 추출하여 공룡을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 수학자이자 자칭 혼돈학자인 말콤은 공룡들의 통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공룡들을 부활시킨 과학자 헨리 우는 공원의 공룡들은 모두 암컷이며 그들의 먹이에 들어가는 라이신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주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룡들의 통제에 대한 자부심을 보입니다. What species is this? It's a velociraptor. 공원은 여러 종류의 공룡들을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그랜트가 가장 좋아하는 랩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Who's hungry? 식사를 하면서 일행들은 공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의 대표이자 공원을 사업으로만 보고 있는 제나로는 재벌 위주의 운영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해먼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하죠. Everyone in the world has the right to enjoy these animals. 하지만 의외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말콤과 엘리는 공룡들이 언젠가는 통제를 벗어날 것이라 예견했고 믿고 있던 그랜트마저 불안감을 표시하니 해먼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죠. Out here and defend me against these characters, and the only one I've got on my side is the blood-sucking lawyer. 그때 해먼드의 손자와 손녀가 공원에 도착합니다. 둘 중 누나인 렉스는 공룡보다는 전자기기에 더 관심이 많았고 팀은 그랜트의 책을 읽었을 정도로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을 귀찮아하는 그랜트에겐 부담스러운 상대였죠. 그렇게 그들은 자동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타고 공원 관람을 시작합니다. 이렇듯 자동화로 운영되는 공원이었지만 운영은 생각보다 허술했는데요. Item 151 on today's glitch list. 자동화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머는 아직 유명해지기 전인 사무엘 잭슨 형님과 불평 많은 돼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일행들은 티라노사우루스 구역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먹이로 유인을 해도 티라노가 나타나지 않자 다들 실망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일행들은 다시 복귀합니다. 공원의 시스템을 담당하던 돼지는 어딘가 좀 구린 구석이 있었는데요.
사실 돼지는 섬에 들이닥친 폭풍을 틈타 공룡 복제 기술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돼지는 공원의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리는데요.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now? Sensors are failing all over the park. 공교롭게도 일행들의 차량이 멈춘 곳은 티라노사우루스 구역이었습니다. 철책의 전기가 꺼진 틈을 타 티라노가 구역에서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공룡 전문가인 그랜트와는 달리 아이들은 티라노에게 불을 비추는 트롤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티라노는 아이들이 탄 차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그랜트는 플레어를 사용해 티라노를 유인해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비전문가인 말콤 또한 트롤 짓을 하는데요. 자기도 플레어를 켜서 자신에게 어그로를 끌다가 결국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티라노가 탈출하자마자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제나로는 배고픈 티라노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티라노가 부족한 식사를 하는 동안 그랜트는 아이들을 구출해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과속을 하던 돼지는 지나가던 정의 사도 딜로포사우루스에게 참교육을 당하게 되고, 다행스럽게 공룡 복제 기술은 유출을 피하게 됩니다. 한편 엘리는 랩터 관리자인 멀둔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는데요. 이들은 부상당한 말콤을 발견하고, 말콤을 구조한 이들은 다시 배고파진 티라노에게서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죽다 돌아온 엘리는 해먼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해먼드는 돈이 아닌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꿈이었던 공원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티라노를 피해 숲속으로 들어간 그랜트와 아이들은 나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랜트는 숲에서 공룡의 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공룡들은 암컷밖에 없다고 했지만 공룡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던 말콤의 말이 맞았던 거죠. Malcolm was right. 어쨌든 그랜트는 아이들을 데리고 복귀하기 위해 철책으로 향합니다. 한편 해먼드와 엘리 일행은 공원의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계획은 건물 반대편에 있는 차단기를 다시 올려 공원의 시스템을 리셋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단기로 가는 도중 랩터가 우리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I can see the shed from here. We can make it if we run. No, we can't. Because we're being hunted. Go, now! 그렇게 엘리는 건물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멀두는 시간을 끌다 랩터에게 사냥당하게 됩니다. Clever girl. 같은 시각 그랜트와 아이들은 전기 철책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고, 건물 반대편에 도착한 엘리가 때마침 차단기를 올리면서 팀이 전기에 감전되고 맙니다. 그랜트의 빠른 조치로 다행히 팀은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그랜트는 아이들을 데리고 건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차단기를 올린 엘리는 쫓아오는 랩터들을 피해 도망치는데요. 마침 아이들을 데려온 그랜트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도망가라 해놓고 도망 안 가는 거지? 그 사이 아이들은 건물 레스토랑에서 줄임배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엘리가 따돌린 랩터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들은 통제실로 도망칩니다. We can call for help. We gotta read. Ellie, boot up the door locks. 하지만 문을 여는 법을 깨달은 랩터들은 통제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앞서 본 것처럼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던 렉스는 공원의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잠시, 문을 닫자마자 랩터들은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 일행들은 환풍구를 통해 도망치려 합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나 싶었지만 뒤따라온 랩터들에게 포위당하게 되고 갑자기 나타나 먹잇감 소유권을 주장하는 티라노에 의해 살아남게 됩니다. Mr. Hammon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ve decided not to endorse your park. So have I. 그렇게 일행들은 때맞춰온 구조헬기에 탑승하게 되고 해먼드는 물거품이 된 자신의 꿈을 바라봅니다. 구조된 일행들을 비춰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주라기 공원 1편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 1993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커리어 중 손에 꼽을 만큼 영화의 완성도도 훌륭했고 20세기 후반의 영화계에 거대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영화인 영구와 공룡 쭈쭈도 같은 해 같은 날짜에 개봉했습니다. 생각보다 잔혹한 묘사가 많아 이게 어린이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화 장르 자체가 SF 모험 액션 그리고 스릴러입니다. 그리고 원작인 소설의 수위는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묘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개봉했다면 극장에서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왔겠죠. 주라기 공원 1편은 1993년 영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CG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그래픽은 당시 스톱모션계의 명장 필 티펫에 의해 제작될 예정이었고 당시 테스트 필름까지 촬영했었지만 CG로 구현된 티렉스가 대낮에 걸어다니는 장면을 본 티펫이 그냥 CG로 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영화가 제작된 이후 CG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스톱모션 기법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CG도 많이 사용하였지만 아날로그 특수효과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클로즈업으로 공룡이 일부분만 나오는 장면들은 대부분 공룡 모양의 로봇으로 제작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물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라텍스 재질의 로봇들이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매번 물기 닦는다고 고생 좀 했다고 합니다. 1997년 타이타닉이 기록을 갱신하기 전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였던 주라기 공원은 2018년 미 국립영화 등기부에 의해 영구히 보존되는 등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